아쉽긴 했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가 몇 년도죠? 2008년.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 계약을 할 만했어요. 네. 왜냐면 계약금이 무려 10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버이날 계약금이 10억이었어요. 와. 지금까지도 이 액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0억 계약금 딱 준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되게 감사했었죠. 그만큼 이제 저를 또 평가도 해주고 네, 해서 야,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엄마 어버이날인데 이거 10억 내가 갖고 왔어. 이거 써. 솔직히 10억이면 키워진 값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진짜 10억이면은 아니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키움 장재영 선수가 많이 받았다 했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9억 받았어요. 한규희 선수가 몇 년도 계약하시죠 이게? 제가 2006년 입단이니까 2005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액을 딱 제시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럽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네. 10억 받을만 하다. 아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진우가 얼마 받았지? 진우 형이 아마 7억 7억?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김진우보다는 내가 한 세수 위니까 10억은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10억은 어떻게 부모님 다 드렸나요? 네. 용돈 그래도 받았을 거 아니야? 용돈보다는 용돈 한 1억? 그때는 10%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부모님이 좋은 일에 뭐 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네에서 마을 동네에서 잔치도 하고 네. 그랬던 거. 용돈은 그래도 얼마 받았을 거야? 친구들 사줬을 때 돈 안 냈어? 냈었어요. 얼마인지 네, 기억이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사실 뭐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재영 선수한테도 그런 인터뷰를 하셨고 장재영 선수가 이거에 감사하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장재영 선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장재영 선수를 던진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한 번씩 보고 하는데 뭐 그때 뭐 구속을 뭐 줄여서 뭐 제구를 잡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구를 잡은다 해서 구속을 줄여서는 절대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자신 있게 가운데다 던지면 어차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뭐 잡히지 않을까. 말이 안 되지. 160kg 던지는데 재구 잡으려고 140? 그럼 10억 토해내야지. 그럼 9억 다시 갖고 와야지. 데뷔 시즌부터 10억 8이라는 말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44경기에서 10승 성공을 했고 8홀드에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6 데뷔 시즌 기록이에요. 첫 시즌 프로에서의 첫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첫 승을 했을 때가 4번 도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LG 상대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10승을 했지만 선발로는 아마 3승인가 밖에 아마 못 했을 거예요. 3, 4승? 그리고 전망이 거의 끝 무렵 정도에 2군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나서 중간으로 돌아와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좋아지고 더. 이 1군 무대, 프로 무대에서의 선발로 던지는 건 고등학교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확실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개막 두 번째 게임 하나랑 했을 때 처음 등판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막 떨리고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 우왕청심알 먹고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회 던지고 나면은 괜찮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1에 딱 던지고 나면은 이제 풀려. 네. 그러면 딱 신인 입단했어. 첫 스프링 캠프 막 이제 선배들 만났어. 10억 8 막 와 막 다들 이래. 네, 그런 선배님도 계셨고요. 그때 팀에 선배들 누구 있었나요? 그때 아마 제일 고참 선배님 아마 이종범 선배님. 네. 이종범 위원님, 코치님. 네. 투수 쪽에서는 이대진 코치님. 네. 누가 제일 잘 챙겨줬었어요? 다들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기아 삼성 어디가 좋아? 저는 끝이 좋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이따가 파고들어야 되겠다. 어찌됐건 말씀드렸던 대로 데뷔 시즌에 44경기에서 10승 거뒀고 3.16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신인왕을 못 탔어요. 누가 탔냐면 류현진 선수. 괴물이 한 명 있었지. 근데 참 류현진 선수는 입단 계약금이 2억 5천이었고 한규희 선수 10억 8이었는데
신인왕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첫 시즌은 좀 아쉽진 않으셨나요? 아쉽긴 했는데 당연히 현진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너무 잘했었고 제가 뭐 1년 유급하지 않은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첫 해는 선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뛰다가 구원으로 갔다가 뭐 했었습니다. 또 2년 차에는 마무리까지 가셨고 네. 어떤 보직이 제일 잘 맞는다 생각하셨나요? 진짜 야구의 꽃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하는데 마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당시 이제 팔꿈치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오히려 뒤쪽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팔꿈치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150km 이상을 계속 던지지? 근데 30개밖에 못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던질 수 있는 한계는 30개에서 50개 선. 그 2년 차 이때까지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참고 뛰셨던 건가요? 네, 참고 했었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손상이라고 했었는데도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계속 손목 보강 운동만 되게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주위에서 다른 게 뭐 다른 근육들이 잡아주고 해서 버티긴 했었는데 결국 뭐 나중에는 투수는 어깨보다 팔꿈치를 다치면 던질 수는 있어요 다. 나도 아팠는데 다 던졌거든. 왜냐면 여기 인대가 손상되면 우리가 손목 운동을 엄청 해. 그래서 이 근육으로 여기 인대를 다 감싸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네, 가는 그래서 투수들이 여기 다 이렇게 두꺼운 거야. 나도 여기 굵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여기 근육 봐가지고 엄청 이게 엄청 하루 종일 해. 아 이거 안 걷어져. 이게 8,000짜리 옷이라서. 또 워낙 말씀하신 대로 빠른 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빠른 공에 대한 자신감, 타자들은 내공치기 어렵다 이런 자신감도 좀 신인 시절부터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인 때는 솔직히 없었어요. 신인 때는 일단은 아마랑 프로랑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뭐 신인 때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선발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또 전력으로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수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마무리로 하면서는 직구에 그냥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넷볼 믿고 그냥 가운데 보고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21개의 공을 던졌는데 다 빠른 공이에요. 본인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공도 빠른데 얘는 제구가 좋았어. 근데 제구가 좋았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또 그 기아 마운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파이어볼러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150 한기주, 던졌을걸? 네. 윤성민, 어. 이범석, 임준혁, 곽정철 150 이상 던지는 투수들. 아마 2군에는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2군에는? 그럼 150을 던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네 기아 투수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많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뭐 윤성민은 슬라이더를 144km 던졌는데 맞아야지. 이 중에 그 본인 생각하시기에 누구 공이 제일 좋았나요? 본인 포함해서. 그 당시가 몇 년도죠? 2008년.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그렇지. 다 아마 선발 중간이었고 저만 뒤에 마무리였으니까 그리고 원래 또 팀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빠른 사람이 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2009년에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 이때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한기주 선수에게 2009 시즌 좀 힘든 시즌이었을 것 같긴 해요. 올림픽 여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009년에는 거의 아프고 뭐 해서 거의 절반은 재활 쪽에 내려가 있고 절반은 1군 쪽에 있었는데 뭐 그래도 한국 시리즈 뭐 엔트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가서 그래도 우승이라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즌 2세이브에서 3세이브 거두기까지 59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불론도 5번이나 하셨었고 본인이 이때를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셨었나요? 부상 아니었을까요? 네. 아파서? 네. 팔꿈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던졌던 게 딱 네. 부상으로 계속 달고 간대. 네, 어떻게 보면 수술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하고 계속 거의 병원만 가면 뭐 앞으로 5년은 더 할 수 있다, 5년은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구단 역시도 이해를 해요. 뭐 시합 나가면 그래도 뭐 150km 이상 던지고 하니까
뭔 수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같은 때도 그때 아픈데 어떻게 150 몇 킬로를 던져. 특히나 12연패 중이던 하나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허용했던 경기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네. 영상을 준비합니다. 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 병살은 안 됐네. 역전 끝내기. 9회 말 와 역전 끝내기. 이제 기억나세요? 한화가 12연패 중이었어. 아 그래요? 네. 잘 쳤네요. 아 이거 진짜 잘 쳤다. 바깥쪽 지금 잘 들어갔는데. 이때 던졌던 저 홈런 맞았던 공도 그렇고 이때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더 멀리 봤어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상황에서 이게 송구만 좋았으면 그렇죠. 병살을 그렇죠. 잡을 수 있지 일단 않나요? 네, 송구가 좀 안 좋았던 게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병살타만 시켰어도 더 편하게 갔었을 텐데. 그래서 이때 나온 기아팬의 한기주 헌정 삼행시가 있다고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한, 한화 팬 여러분 기, 기뻐해 주.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화 팬? 기쁘겠죠? 기뻤을 근데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 마치고 나서 계속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긴 재활하고 2010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수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였나요? 아파도 150 이상은 던졌으니까 계속 그래서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저도 구단에 여러 번 수술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우승하고 이제는 이제 한계가 됐다 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2009년 11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었지? 되게 좀 심했어요. 되게 뭐 물론 이제 뭐 투구수를 많이 던질 수는 첫 번째는 가장 던질 수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던지면 무조건 운동 안 하면 다음 경기 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2010년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쉬셨던 거 아니에요? 네, 재활 많이 해서 아마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대 어느 쪽? 이쪽? 네, 그쪽. 이쪽을 뗀 거야? 네, 그쪽 떼서 이쪽에다 붙이고. 수술은 어디서 하셨어요? 미국 가세요. 그때 미국 간 거구나. 네, 코치할 때 갔어야지. 아, 난 그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남지? 아, 그때 미국 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뉴욕 양키스로 가셨으면 체크원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리베란가? 리베라. 아, 리베로 누구지? 리베로는 축구에서 최종 수비수예요. 리베라가 없을 수도 있지. 내가 다시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어떠셨어요? 팔꿈치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주위에서도 뭐 수술을 많이 해봤지만 팔꿈치는 수술하고도 5kg가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안 빨라지더라고요. 워낙 빨랐으니까 더 빨라지면 170kg 던져야 되는데. 그랬으면 진짜 같지. 그리고 팔꿈치 수술 흔하니까. 네. 뭐 오승환 선수, 유현진 선수 뭐 다 했잖아요. 그렇게 긴 재활 끝에 2011년 7월 1799일 만에 1군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오래 쉬었어? 이때가 2011년 7월 14일 두산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이때 선발 투수가 상대 선발 투수가 김선우. 아, 최고의 해설위원. 한기 선수는 그때 3이닝 동안 2실점, 최고 구속이 151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네. 오, 좋은데? 첫 아웃 카운트 삼진으로 잡았네요. 이때 146 나왔어. 10kg 덜 나왔네. 오, 와, 이거 좋다. 슬라이더. 네. 너가 슬라이더 몇 킬로 정도 나왔지? 제가 아마 43?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투구할 때? 불펜에서 뭔가가 좀 아니다 싶으면 그날은 꽝 치는 것 같아요. 불펜에서 근데- 감을 다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불펜에서 너무 좋아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맞아, 그건 맞아. 네. 너무 좋으면 거기에 자기가 빠져, 맞지? 네. 와, 오늘 다 죽었다. 내가 죽어, 내가. 진짜. 와, 그게 참 신기하네. 풀펜이 좋았으면은 시합 나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 나는 안 좋으면 만약에 10번 나가서 불펜에서 한 7번, 8번 정도는 안 좋아, 다. 근데 시합
경기 나가면 더 네, 괜찮아. 오히려 안 좋았던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집중을 하게 돼서 그런지. 아니 심창희 의원은 뭐 프로 시절에는 거의 아픈 데 없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아픈 데 없이 뛰셨잖아요. 그런 본인 입장에서 옆에서 이렇게 프로 와서 아픈 선수들 보면 어때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은퇴하기 거의 마지막 해 빼고는 아프다는 걸 일단 이해를 잘 안 됐어. 아, 왜 저렇게 아프지? 근데 한 번 이제 어깨 아프고 나니까 이 통증이 가시질 않아. 계속 남아요, 진짜. 그래서 이해를 했죠. 아, 이래서 재활이 오래 걸리는구나. 선수들 옆에서 보는 선수들 마음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이 지루한 거를 버티고 어떻게 그럴까? 다른 선수들은 TV에서 다 던지고 있는데 맞아. 나는 아파서 만약에 재활 가면 잊혀지는 건 진짜 금방이야. 1년 안 남아, 2년 안 남아. 진짜 금방 잊혀져. 다른 선수는 금방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서 한기주 선수도 좀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단에서 재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팔꿈치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어깨 쪽을 하다 보면은 저만의 이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구단에서 하게 되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뭐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으면 못 하고 뭐 일찍 끝났으면 뭐 움직이를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그런 생각도 있었죠. TV 보면서. 네. 자꾸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팀에 있다 보면은 다 20 게임이든 뭐 10 게임이든 뭐 보면서 아 언제쯤 나는 나가나. 근데 이게 그게 뭐 크지. 네,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깨 부상 후에는 구속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 구속이 떨어지는 걸 본인이 딱 이제 인지하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는 진짜 재구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아, 잠깐만. 어깨 수술을 몇 년도 했지? 15년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뒤에?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개 다. 네. 그럼 거기서부터 딱 하고 나서 스피드가 쫙 그때부터 떨어지는구나. 어깨 수술하고 또 중간에 한번 손가락 수술도 한번 했었죠. 왜? 손가락도 몰라 특이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원래 거의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면 이쪽이 뭐 방아쇠 뭐라고 하는데 어디가? 이쪽 손가락 가운데. 여기? 네, 이게 진짜 아, 여기 이거. 이거 완전 중요한 이 손가락 손가락.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자갈 들어가 있는 느낌. 자갈? 네. 안에 뭐 직직 소리 나는. 마디 어디 쪽이에요? 그냥 이 전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손바닥부터. 던지면? 그냥 손이 부어 있어요. 안에 자갈 들어간 것처럼. 이 손이? 네, 소세지처럼 딱 부어 있어서 근데 말랑말랑하면서 그래서 수술을 2번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한 번 하고 실패해서 다시 또 미국 가서 손가락 했는데, 수술을? 네. 대박. 몰랐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위쪽 끝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더 신경 쪽에 문제가 더 생겨. 그게 언제부터 온 거야? 그게 아마 팔꿈치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마 복귀가 아마 늦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하다가 신경을 이렇게 뭐 잘못.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던지다가 이제 재활 다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손가락 수술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한기주가 어깨 수술하고 복귀해서 이제 던지는 걸 나는 봤는데 스피드가 140. 많이 던지면 140 나왔던 거. 그러니까 39, 40. 이게 왜 그러지?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럼 심적으로 그렇게 구속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엄청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하면서 투심을 연마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살아남을 공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21개씩 던지던 애가 변화구를 지크만 던지면 140도 안 나오는 공을 다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심과 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와, 진짜 자기 본인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스피드가 떨어졌잖아. 150씩 던지는 애들 보면 약간 부러웠어? 그쵸. 그때는 그랬었죠.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정황판 보면서 150 나면 우와 막 그러고. 자긴 156 막 이렇게 근데 던졌어.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황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구속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대호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좀 하셨어요? 아, 나는 몸 좀 뭐 과감히 던지고 뭐 커브 던지고 포크볼 던지고 뭐 다 했지.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기록이 4할 7푼 피한다. 아, 왜 그걸 뽑아왔어 이걸. 내가 그냥 아니 넘어가면 3할 되지. 잘 쳤다고. 7푼인데